못했습니다. 이게 40점입니다. 40점. 그 다음에 경제는 잘한 일이 뭐냐?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 때 국가 부도를 방지를 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방지를 했습니다. 저 아이슬란드나 저 파키스탄이나 헝가리처럼 완전히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신속한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통화, 스와핑 등. 그리고 노사 분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노사 분규. 이걸 또 인정해야 됩니다.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종부세를 개혁 착수했습니다. 여기 잘한 일이고, 잘 못한 일은 뭐냐? 경부대우나 건설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공론에 붙여가지고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찬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촛불 안동 시위 때 겁을 먹으니까 이것도 슬그머니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전략이라는 이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던져놓긴 던져놨는데 이 후속 조치가 위험합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부진합니다. 경제를 합치면 이거 몇 점 줘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경제를 잘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경제가 제일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반대로 외교하고 경제는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80점. 80점. 이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구나.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무슨 일이 비교적으로 다 망하는데, 다 몰라가는데. 그 다음에 정치 및 행정, 잘한 일, 총선에서 한나라는 과반수 획득을 했습니다. 여당에 의한 승동 정치가 이제 안 합니다. 여당이 무능하긴 하지만은 악랄하게 선동 정치는 안 해요. 이것도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점수 받는 방법.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못한 일이 많아요. 민노당과 민주당에 의한 국회 난동 방치, 애국운동 세력을 멀리하여 우파 대동단계를 실패했다. 박근혜 세력의 협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 좌파 10년을 정리하기 위한 개혁 법안 입안 및 통과가 전부 상태다. 촛불 난동꾼을 비호하는 등 한나라당이 국정 수행에서 오히려 정부를 방해합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정부 부처 지방 이전을 수정 없이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몇십조가 날아가게 생겼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데 그 개혁이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합쳐서 50점. 굉장히 저보다 상당히 짜네요. 그 다음 사회문화 부분. 잘한 일, 북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종교활동이 일어날 뻔 했는데 종교활동을 악화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방지가 됐습니다. 사회문화에서 잘못한 일은 뭐냐? 이 고급 문화를 발전시킨다든지 인문학을 발전시키는 이 국가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이 저질 문화, 대중문화, 드라마, 스포츠 이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고급 문화가 있어야 돼요. 고급 문화. 어떤 사회든지 이 고급 문화가 있어야 품격이 있는 데가 되는데 이 고급 문화를 발전한다. 그러려면 무슨 인문학이 튼튼해야 되고 인문학이 튼튼하려면 한국어가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가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경올림픽에서 잘했고 종교활동 악화 방지 등등 해가지고 큰 실수가 없으니까 평점 70점 사회문화. 인사, 여기가 좀 문제죠. 인사, 사람 쓰는 거. 잘한 거는 뭐냐? 그래도 좌경 세력을 쓰지는 않는다. 부패 인사를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잘못한 일은 대통령과 친면 있는 인재들에서만, 인재풀에서만 인재풀에서만 등용하고 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충 비서한 사람 쓰는 걸 봐도 과거에 자기와 뭔가 하나를 걸쳤던 사람들이 꼭 써요. 그 사람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을 설령 자기한테 거북한 사람, 소신이 있는 사람은 좀 쓰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링컨처럼 자기 라이벌들을 전부 다 한 팀에 모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링컨은 자기하고 라이벌들을 다 모아버렸어요. 그것도 국방장관, 국무장관 이런 데 아주 요직에 좋습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을 잘 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링컨이 죽을 때는 다 링컨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굉장한 그 인격적인 자신감과 무엇보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 쓰는 데서 그게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념 무장이 잘 된 투사형 인사를 멀리하고 있다. 그리고 좌파 정권 하에 장관급들을 안보 이념 부서의 수뇌부에 등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의 의미를 스스로 희석시켜버렸다. 이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해도 1년 뒤에 바꾸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의 분위기는 초장에 한 100일 사이에 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허비를 해버렸다. 그래서 인사에도 한 50점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점 평균 해보니까 한 59점 나옵니다. 59점. 60점이면 그래도 합격이고 59점이면은 얼렁얼렁한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게 아니겠냐. 열심히 해보려는 선의는 보이지만은 이념 무장에서 우러나는 일관성과 소신이 없어가지고 좌경청산에 의한 국가 정상화와 법치 확립은 아직 요원하다. 그러므로서 2011년에 다시 좌파 정권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악몽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좌파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점점 이러다가는 이명박 실패와 더불어 좌파 정권이 또 나타나면 큰일인데 하는 생각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59점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9점은 너무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저희 최전표인데 이거 말고 또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한테 도덕성을 확립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예요. 그것은 5년 동안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정치인은 도덕주의자가 정치인이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망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돼요. 도덕적으로 무지 있는 사람 보고 도덕성을 확립해달라는 그런 공연부를 아무리 100번 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고, 그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언론이 하는 것이고, 종교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 이런 데서 하는 일까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하면은 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요원해서 안 돼요. 그것보다는 법치, 제일 중요한 게 법치 아닙니까? 법치, 경제, 안보,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를. 사회 문화도 사실은 좀 지역적입니다. 사회와 문화의 부분은 민간 부분이고 거의 전부 다가 다만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방향 제시 정도지. 그런 점에서 결국은 안보냐, 법치냐, 경제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는 세 개가 다 중요해요. 어느 것이 선구가 앞선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나라의 시대마다 다르죠. 50년대 같으면 안보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고 70년대 같으면 경제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고 지금은 뭐냐? 법치가 가장 중요하다. 안보, 법치, 경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법치를 해야 안보도 그 다음에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승패는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건국 대통령, 박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은대화 대통령 또는 경제 대통령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법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반드시 성공합니다. 법치 대통령 이외에는 그 앞에 붙을 말도 없어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리 잘 된다라도 어려울 거예요. 하나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기 중에 통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통일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차기에서 통일 대통령이 한 사람 나올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법치 대통령입니다. 법치 대통령. 이 위대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